네, 반갑습니다. 저는 피기코리아의 조영범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계속 긴 시간 하셨는데요. 네, 제가 3D 비전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걸 저희 로봇과 같이 어떻게 현장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기술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 위주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의사항은 Q&A는 마지막에 다 발표 끝나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피깃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D 비전을 이용해서 로봇에 눈을 달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로봇은 6개의 서버 모터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로 고정밀 반복 운동을 하는 기계를 이제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주로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암은 이런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나 아니면 협동 로봇 형태의 로봇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런 로봇은 항상 같은 위치로 로봇 엔지니어가 티칭해 놓은 대로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그렇게 반복적인 고정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죠. 물건이 랜덤하게 쌓여 있다든지, 물건이 또한 백스나 박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층이 달라질 수도 있고, 제품의 외부 환경 온도에 따라서 백이 꽉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가 부풀어 올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걸 로봇의 눈을 이용해서 로봇한테 좌표를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피깃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피깃이라는 메이커가 생기게 되기 전에 저희가 인터모달리스라는 회사가 벨기에에서 같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모달리스라는 회사는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게 저희 여기 맨 앞에 보이시는 구글이나 ABB나 나사 이런 이제 로봇을 사용하는 분들이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웃소싱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프로젝트성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기서 2014년에 저희가 벨기에에서 유럽 어떤 한 회사로부터 빈피킹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피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거에 대한 시장도 조사하고 니즈도 조사해 보니 이건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6년에 스피노프에서 피깃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벨기에에서 2016년에 시작을 했고 한국에는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약 한 6년간 했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지금 피깃코리아에 다니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벨기에에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보통 아시아의 헤드쿼터가 한국에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피깃코리아는 저희가 한국에 지금 아시아 쪽 헤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자동화에 있어서 3D 비전을 통해서 이제 로봇에 눈을 달아주는 역할인데, 처음은 이제 빈피킹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점차 어플리케이션을 늘려나가서 지금은 로봇 가이던스, 그 다음에 조립, 그 다음에 디팔레타이징 용도에도 그에 맞는 엔진이 나와서 현재 고객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여기 보이시는 3D 카메라하고 여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와 케이블이 같이 나가게 되고, 보통 이제 대기업에 저희가 납품이 많이 되어 있는데 대기업 쪽에는 보통 이제 보전팀에서 쓰시는 케이블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양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저희가 핀맵이나 이런 걸 제공해드리고 커넥터하고 케이블을 그쪽 사양에 맞게 제작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도 정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는 올해 5월에 이제 원래는 저희가 제너레이션 1 이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스트럭처 비전만 사용을 했고요.
지금은 스트럭처 라이트 비전만 사용을 했고, 지금은 2세대로 올해 5월 달부터 변경이 돼서 액티브 스테레오, 그 다음에 스트럭처 라이트, 그 다음에 레이저 삼각법에 의거한 레이저 센서, 3D 센서까지 사용을 해서 지금 카메라고는 저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전 버전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기존 1버전, 2버전부터 사용하셨던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바뀌진 않고 계속 세부 내용이 버전업 되면서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바뀌거나 어플리케이션이 바뀌더라도 이 UI 틀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셨던 고객들도 그대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원래 생산기술 업무를 했었고요. 처음 초기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생산기술 업무를 한 5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로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년 반 정도 근무를 할 때 제가 피깃이라는 메이커를 만나게 됐고요. 저희 회사에도 3D 비전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 3D 비전은 사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현장에 적용을 했는데 사실 한번 실패를 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3D 비전을 현장에 쓰기 너무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LG전자 프로젝트에서 뭔가 제가 LG전자 담당이었는데 담당을 하다 보니 전자시장 쪽은 자동차 시장이랑 다르게 제품을 항상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컨베이어 라인에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비전이 아니면은 보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봇 작업을 할 때. 그래서 그때도 2D 비전을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피깃이라는 메이커를 만나서 일단 해봤는데 엄청 쉽게 돼 있더라고요. 로봇에 대한 좌표계 지식만 있으면 이런 비전에 등록하고 뭔가 코딩 일 없이 저희가 할 수 있게끔 UI가 돼 있어서 너무 쉽게 제가 데모를 하고 고객 시험까지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카메라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해상도별로 이제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랑 하이 데피니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고, SD 타입은 이제 해상도가 낮은 거죠.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인데 저 카메라는 형태가 복잡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단조 라인에 들어가는 원소재가 빌렛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빌렛을 빈피킹 할 때는 SD 카메라를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태가 복잡하진 않으니까 실린더 형태나 판재 소재 같은 경우에는 SD 카메라를 써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디팔레타이징, 박스나 백스, 그 다음에 버킷통, 그 다음 저희가 주로 이제 현장에 많이 사용하는 토트 박스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박스 있죠. 그런 박스도 디팔레타이징 할 때는 이런 SD2 카메라로 사용을 하게 되면 HD 카메라보다는 좀 저렴하죠. 네, 저렴하게 이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저희가 지금 판매하는 수량 중에 한 80% 정도는 다 HD 카메라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정 고객사에 한 200대 정도 이제 판매를 한 게 있는데요. 계속 이제 한 3년 동안 이제 판매 누적 대수가 한 200대 정도 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집계를 해봤는데 그 공장에는 HD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한국은 이제 제조업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 제조업이 사람이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하는 걸 이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조건 HD 카메라를 쓰지 않으면 이 대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립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내를 맞추는 게 거의 타겟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에는 HD 타입을 이용해서 지금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3D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D 비전은 크게 네 가지 원리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봤었던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건데 컨베이어가 막 흘러가면 레이저를 하나 쏘고 있고 그게 지나가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레이저 삼각 계산법의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 타입의 센서인데 저희는 고정시켜 놓고 밑에 컨베이어가 움직이거나 로봇이 움직여서 3D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긴 센서는
레이저를 쏘고 레이저 센서가 움직입니다. 안에서, 카메라 안에서. 그래서 그 로봇에 달거나 뭐 바깥에 거치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 비전은 저희 눈과 같이 2D 비전, 4D 비전을 가지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딱 스테레오 비전, 2D와 2D만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액티브 스테레오라고 해서 밖에서 적외선 이 파장을 쏴서 그거를 분석하는 형태의 스트럭처 라이트랑 스테레오 비전의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액티브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TOF 타입은 저희 어군 탐지기 같이 뭔가 파장을 쏘고 파장이 돌아오는 데까지의 시간으로 이쯤에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다, 아니면 어떤 이쯤에 대상체가 있다라고 알아내는 TOF 타입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많이 보실 수 있는 건 뭐 인텔의 리얼센스 같은 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죠. 그 다음에 고조광 타입의 비전인 스트럭처 라이트 비전이 있는데, 저희가 초반에 가장 많이 이제 판매했던 게 스트럭처 라이트 비전인데, 그 이유가 이제 현장에 적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외부 빛이 뭔가 차단이 되더라도, 이제 공장 조명 같은 경우에 돌리다가 조명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전혀 이제 저희가 빛을 쏘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하기 때문에 전혀 외부 조명에 있어서는 크게 교란이 없고, 근데 직사광선, 이제 보통 이제 공장에 이제 자연 채광창들이 있는데, 그 채광창을 따라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한 시간에만 이렇게 저희가 보는 구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햇볕이 저희가 쏘는 빛보다 세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뭐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적용한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드는 카메라도 있고, 저희가 직접 이제 받아서 쓰는 카메라도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카메라 제조사에서 저희 쪽에 의뢰를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든 카메라를, 저희 개발팀에서 카메라만 테스트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여러 카메라들을 다 받아서 카메라를 다 테스트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스트럭처드 비전만 썼는데 저희 뭐 영업이나 이제 현장에 현업에 뛰고 있는 직원들이 이거 이렇게만 쓰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좀 저가 사양의 비전도 만들어 달라, 아니면 더 외부 교란이 없는 레이저 타입의 비전도 한번 사용해 보자 라는 게 있어서 여러 하드웨어를 조사하고 그 하드웨어에 맞춰서 저희 하드웨어를 분석하는 팀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 플랫폼에 맞춰서 저희 백엔드 쪽, 프론트엔드 쪽에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이 밑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 오토메이션 시나리오에 맞춰서 아까 보셨던 UI 화면에 어플리케이션 별로의 엔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픽앤플레이스에 나와 있는 빔피킹 쪽 엔진만 있었는데, 지금은 매해 거의 하나씩 추가를 해가지고 샌딩, 실링, 조립, 갭, 그 다음에 디팔레타이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로봇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도 용도별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 뭐 스폰 용접, 아니면 아크 용접, 뭐 실링, 샌딩 등등등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눈이 되는 게 저희의 이제 지금 생각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제 이미지에 대한 결과창인데, 맨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비전이 찾은 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제 저거는 로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전이 세팅한 대로 찍어서 지금 보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럼 저 갖고 온 이미지를 저희 전처리 과정이라는 걸 한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제가 보고자 하는 영역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저기 회색 박스로 보이는 영역이 우리가 저 영역을 충돌할 수도 있다라는 영역을 또 지정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전처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물체 감지 프로세싱을 하나 더 거치면 이제 로봇 자세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7, 8 1번부터 6번까지 정도가 있는데, 초록색이 1번일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1번인데 저 자세를 취하면 로봇이 꺼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 자세가 돼 있는 거는 뭔가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잡아갈 수 없는 위치에
인 경우에 저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로봇한테 전달을 하면 로봇은 순서에 맞춰서 오더링 한 대로 꺼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위에는 상태창, 상태 표시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재 버전, 그 다음에 로봇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자동 모드인지 수동 모드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결과 표시창이 되고, 오른쪽이 설정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뭔가 기회가 되시면은 실제로 저희 쪽에서도 교육을 하고, 저희 파트너사가 수원이랑 부산이랑 대구에 이제 교육센터가 있으니까 그 교육센터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UI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어떤 걸 어디서 찾을지는 저희가 이제 지정을 해놨고, 카메라까지 하드웨어까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로봇도 설치를 했고, 그럼 이제 피깃에서 찾은 데이터로 로봇이 실제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로봇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있거나 카메라가 혹은 바깥에 외부에 달려있는 경우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계산식이 좀 다르게 되고요. 근데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있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어느 곳에 고정시켜 놓고 10가지 자세를 통해서 카메라로부터 플랜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외부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로봇에 달고 로봇이 또 10가지 자세로 움직여서 카메라부터 베이스까지의 거리로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내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는 카메라, 피깃에서 이제 계산해서 나온 데이터고, 실제로 베이스부터 플랜지 혹은 툴까지의 데이터는 이제 로봇에서 알고 있는 유저가 이제 세팅한 TCP 데이터죠. 근데 실제로 이제 로봇이 움직이려면 로봇은 베이스 좌표계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럼 베이스 좌표계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플랜지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를 알아야지만 행렬 계산을 통해서 이 베이스부터 오브젝트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밀한 캘리브레이션이 돼야지만 현장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mm 이내에 오차를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가지 자세로 캘리브레이션 한 것도 아니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되게 금방 끝났어요. 왜냐면 처음 개발했던 게 빔피킹이었고, 그때는 HD 타입도 없었고 그냥 스탠다드 타입의 카메라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차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처음에 개발할 때는. 근데 저희가 현장에 계속 적용이 되고 계속 레퍼런스가 많다 보니 고객의 이제 니즈도 있고 저희도 눈높이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했지만 그래도 또한 오차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오차에 대해서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이제 재정립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10자세로 하고 이제 찾아내는 포인트도 많아지게 돼서 지금은 캘리브레이션 정밀도 또한 많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저희 UI에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영상인데요. 저 옆에 보이는 저 로봇을 이제 저희 랩실에 있는 데모 로봇 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어떤 로봇을 사용하시던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연결 통신하는 프로그램은 같이 드립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아직 통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는 로봇이더라도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저희가 소켓 통신하기 때문에 소스를 저희가 드리고 그걸 가지고 로봇 엔지니어 분들이 같이 개발을 해서 사용하시는 신규 로봇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4가지 자세를 가지고 XY, Z, 그 다음 2가지 자세를 가지고 RZ, 그 다음 4가지 자세를 가지고 RX, RY에 대해서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UI 화면상에 베이스랑 플랜지, 그 다음에 카메라 좌표계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걸 가지고 아까 보셨던 계산식에 맞춰서 계산해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피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피깃 3D를 썼을 때, 저희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해 보면, 소개해 드리면,
저희는 코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물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반 공장들은 차가 뭐 2년 반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사이클이 엄청 깁니다. 그게 어차피 차가 뭐 3가지, 4가지가 생산을 하더라도 바꿔야 될, 모델을 체인지해야 될 경우가 되게 1년에 한 번 있으면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남양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현대, 기아차 전부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매달 매주 생산하는 차종이 바뀌어요. 아이템은 그대로지만 차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 등록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등록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 않아요. 저희가 가지 않고 저희 뭐 파트너사도 가지 않고 거기 현장에 저희가 교육을 했던 그 오퍼레이터 분이나 아니면 현장 생기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모델 등록하시고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전자도 마찬가지로 냉장고 파트가 3개월에 한 번씩 모델이 체인지가 되는데 그것도 모델 등록하는 것도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오퍼레이터 분이 직접 하시고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 등록하거나 뭔가 교체 공사를 하더라도 편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비전이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가면 비전 엔지니어, 로봇 엔지니어, 그다음 기계, PLC 이렇게 다 엔지니어가 다 모여야 돼요. 날짜 맞추기도 힘들고 공사하는 일정 잡기도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로봇 엔지니어랑 뭐 PLC 엔지니어도 필요 없죠. 왜냐면 로봇 엔지니어만 있으면 로봇 엔지니어가 그 위치만 가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일정 잡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 유지보수 하기도 편하게 되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로봇 캘리브레이션이 쉬운 것도 있고요. 앞서 보셨던 것은 10가지 자세의 캘리브레이션만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인스톨하고 나서는 10가지 자세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막 사용하다 보면은 카메라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계속 작업이 오류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겠죠. 로봇이 틀어졌거나 카메라가 틀어졌거나 뭔가 그럴 수 있으니까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설치해 놓고 그 위치에 가서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하나 찍어봅니다. 찍어보면 저희가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희가 설정한 것보다 오차가 크게 되면 이제 로봇 쪽으로 알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충돌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어떤 뭐 보전팀이나 메인터넌스 팀에서 와서 이제 확인을 해서 이거는 뭐 카메라가 틀어졌네, 카메라가 고정된 것보다 틀어졌네, 아니면 뭐 로봇이 뭔가 S축이 돌아갔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교체를 하더라도 바로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현장이 오래 멈추지 않고 바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비전이 2D 비전과 다른 점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조명 장치가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빛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조명 장치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이제 투자 회수 기간에 대한 단축인데 저희가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현장 작업하신 작업자분이 축소되게 됩니다. 만약에 뭐 10분이 작업하시던 걸 2분의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8분은 뭐 다른 쪽으로 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투자 회수 기간이 짧은 게 이제 장점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 더는 요즘은 이제 공장에 작업하시는 작업자 구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로봇만 투입해서는 이 작업을 사람을 제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룬을 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을 사용해서 사람을 대체할 때 꼭 필요한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깃에서 하고 있는 이제 자동화 챌린지 1번이 이제 빈피킹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적재된 제품에 대해서 로봇으로 교체했을 때 로봇은 그냥 우리가 티칭해 놓은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맨 앞에 있는 사진에 보시면은 저렇게 랜덤하게 무작위로 쌓여져 있는 거는 로봇이 티칭 값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작업을 하는 게 빈피킹이고 저 작업을 하는 게 이런 식의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무작위로 쌓여있는 물건을 피깃에서 찾아서 로봇이 움직여서 이 해당하는 지그 혹은 컨베이어 위로
이동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색상을 보시게 되면 앞에는 초록색의 화살표가 있고요. 뒤쪽에는 파란색의 화살표가 있는데, 파란색의 화살표는 로봇 엔지니어가 티칭을 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의 좌표가 이제 피깃에서 주는 좌표입니다. 저게 되어야지만 빔피킹이 가능한 거죠. 빔피킹은 여러 환경 요소를 또 봐야겠죠. 단순히 티칭이 아니고, 사람이 로봇 엔지니어가 티칭할 때는 주변 장애물도 보고 해서 간섭되지 않게끔 티칭을 다 해놓잖아요. 근데 빔피킹 또한 마찬가지로 이 빈에서 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충돌하면 안 되고, 로봇 자세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빈이나 외부 장애물이랑도 충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런 모든 환경 요소를 확인하고 좌표를 줘서 제품을 가져나가게끔 하는 게 저희 피깃의 최대 장점입니다. 빔피킹 엔진. 그 다음에 디팔레타이징은 이런 박스나 포대, 그 다음 버켓통, 그 다음 토트박스를 이제 사용하는, 디팔레타이징 하는 엔진이고요. 저 엔진은 이제 저희가 원래 다른 엔진은 모두 룰베이스 기반으로 이제 물건을 찾아내게 되는데, 요 디팔 엔진만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제품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유는 박스가 저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룰베이스를 가지고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냥 박스와 박스 사이도 하나의 물체라고 생각하고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해야지만 이런 거는 꺼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빔피킹을 하다 보니까, 빔피킹은 사실 서브라인에 가깝잖아요. 바깥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메인 라인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되는지 검토를 해달라 라고 했던 게 이제 로봇 가이던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대부분 다 컨베이어 형태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 로봇,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뒷공정으로 컨베이어로 움직였을 때 항상 동일한 위치에 물건이 오지 않고 물건이 조금 틀어지거나 뭐 위치가 조금 바뀌거나 할 수 있죠. 그런 위치를 저희가 3D 비전으로 찾아서 로봇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2D 비전으로 하면 안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시도를 했었고요. 2D 비전에 이제 변이 센서를 달아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로봇은 3차원 좌표계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2D 비전이랑 변이 센서를 쓰면 X, Y의 세타, 그 다음에 Z 값을 주게 되죠. 그걸 가지고는 로봇의 자유도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로봇은 결국 RX랑 RY도 움직여야지 작업이 되는데, 물건 자체가 RX랑 RY로 틀어졌을 때 그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3D 비전을 써야지만 유연한 작업이 가능하고, 요구하는 정밀도에 맞는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물건들은 저희가 당연히 가이던스가 되는데, 이런 자동차같이 큰 제품은 한 5m 정도, 큰 자동차는 5m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자동차도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 2가지 혹은 3가지 점을 찍어서 이 3개의 점을 통해서 바디의 위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요구하는 정밀도, 멀리서 찍으면 정밀도가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그만큼 요구하는 정확도에 맞는 위치, 가까운 위치에서 3가지를 포인트를 찍어서 하나의 포인트를 만들어내면 요구 정밀도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립 또한 마찬가지로 부재와 모재의 위치를 확인을 해서 로봇이 잡고 있는 부재를 모재의 위치에 맞춰서 조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전 플랫폼 을 계속 넓혀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 형태로 빔피킹, 그 다음에 뭐 디팔레타이징, 샌딩, 조립, 실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면, 소리가 안 나는 게 맞죠? 저희 나오고 있나요? 이건 이제 유니버셜 로봇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저희 가스 캐비넷의 캐비넷 쪽을 가스 밸브 쪽을 찍고 그 밸브에 마개를 장착해주는 데모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데모 시연이 끝나서 이제 고객사의 1차 이제 실제로 POC 중에 있고, 1차 POC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2차
테스트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현장 적용 전에 이제 2차 테스트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은 로봇이 하나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찍는 로봇이랑 체결하는 로봇이랑 따로 있죠. 그래서 찍는 로봇이 찍어주면 체결하는 로봇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비전으로 두 가지 로봇에 대해서 이제 연계해주는 로봇 캘리브레이션이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 스마텍 그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요. 차의 그 휠 부분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잡아서 저기 그 5개 보이는 볼트의 위치를 확인하고 여기 타이어의 5개의 홀 위치를 확인해서 그 위치대로 이렇게 조립해주는 어셈블리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는 동영상은 샌딩할 위치를 이제 작업자가 전단에서 체크해주면 자석으로 체크해주면 그 위치를 비전으로 찾아서 샌딩을 해주는 샌딩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지금 데모 영상인데 AMR 위에 로봇이 있고 로봇 위에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런 그 이족 보행 로봇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AMR 위에 로봇 위에 이제 눈을 달아서 내가 지령한 물건을 찾아오게끔 이렇게 지령을 하고 꺼내오는 작업. 그 다음에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조선 쪽이나 아니면 반도체 팹 같은 데 가면 지하실에 엄청 많은 그 분전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전함들이 달려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AMR을 타고 가서 또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검사하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올해 했던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0월 달에 그 현대자동차 의학연구소에서 이포레스트라고 하는 그 테크데이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 저희 솔루션이 3가지 정도가 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무호스를 빔피킹하고 그 고무호스를 이제 삽입하고 조립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데모 영상을 좀 잘라서 편집한 거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에서 나온 유튜브 링크는 이 밑에 있고 제가 발표 자료에도 아마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빔피킹도 안 됐고 여기 보이시는 그 클립을 이제 잡고 이렇게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 3D 비전을 갖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공정 시간이 여기가 50초인가 그런데요.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데모를 다 해보니까 3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은 당장은 어렵지만 그래도 기술이 지금 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를 지금 했었고 그래서 다행히 잘 돼서 이번 테크데이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정은 아까 앞에 슈나이더 로보틱스 발표해 주신 매니저님께서 해주신 것 같이 디지털 트윈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공정에는 원래 한 30명 정도의 작업자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도장이 끝나고 나서 도장 분량을 체크를 하고요. 그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샌딩을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도장을 체크는 이제 2D 비전을 갖고 체크를 하고요. 체크를 하고 나면은 그 3D CAD 파일 위에다가 도장 분량 위치에 대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OLP 프로그램, 로프라임 프로그래밍에서 시뮬레이터에서 그 위치를 가지고 로봇 티칭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실제 CAD상의, 그 시뮬레이터 상의 데이터는 로봇의 베이스랑 차의 위치가 정확하게 항상 똑같겠죠. 왜냐면 이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3D 센서를 가지고 차의 위치랑 여기 달려있는 무빙 파트들, 그러니까 도어나 후드나 트렁크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그 위치를 업데이트해서 로봇이 샌딩할 수 있게 위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것 또한 요구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mm였는데요. 이것도
시뮬레이터도 쓰고 저희 3D 비전도 쓰고 했는데도 이제 요구 정밀도를 맞춰서 지금 현재는 처음에 이제 한 라인 들어가서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5라인 정도 이제 설치를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LG전자의 냉장고 공장이 이제 그 창원의 냉장고 공장이 리뉴얼하면서 이제 저희가 스마트 공장을 한다고 해서 이때 당시에 제가 로봇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한 경우였는데 3D 비전을 10대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참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저희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같이 기술 비딩을 해서요. 저희가 기술 비딩에서 이겨서 10대의 3D 비전이 한 번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지금은 사실 10대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데스는 아닌데 이게 한 2021년인가 그런 21년 겨울인가 그럴 겁니다. 20년 겨울입니다. 20년 겨울인데 그때 당시에는 10대면 제 입장에서는 엄청 많은 데스였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해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3개인데요. 하나는 도어를 장착하는 거, 그 다음 하나는 레이저 마킹, QR 마킹 하는 거, 그 다음에 볼트를 체결하는 거까지 해서 3가지의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도어를 장착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5종류에 대한 냉장고 모델만 한다고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5개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합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시간 안에 300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서 많이 이제 설왕설래 했었는데 저희가 못하겠다라고도 했었는데 무조건 해야 한다, 도와주겠다, 어떻게든 기계를 맞춰주겠다라고 해서 같이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프로젝트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도어가 그 정수기가 달려있는 도어는 한 문짝 하나에 20kg에서 23kg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전자 라인은 자동차 라인과는 다르게 14초에 한 대씩 생산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러면 작업자분이 14초에 하나씩 그 20kg짜리 계속 들어야 돼요,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작업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록테이션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기를 필히 자동화를 했어야 했고 그때 당시에 성공을 했고 지금은 사이클 타임이 더 빨라졌어요. 그때 제가 12.5초에 맞추고 나왔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11초? 11점 몇 초 안에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개선도 많이 하셨고 지금은 아주 잘 라인이 한 3년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내 유튜브 촬영을 해서 이제 나온 건데 현대자동차에서 2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하나는 빔피킹이었고 하나는 앞서 보셨던 샌딩 2가지였는데 그 2개 다 이제 피깃을 이용한 솔루션이 사내 유튜브에 게시가 돼서 뿌듯했습니다. 작년에 신기술을 개발을 했고 올해 라인에 적용될 예정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때가 거의 처음 들어갔을 때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대 정도 지금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 사내 아나운서분이랑 사전에 얘기한 건 없는데 저분이 이제 이렇게 투어를 보시고 나서 이게 로봇의 눈인 거네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좀 뿌듯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랑 저분이 그냥 봤을 때도 로봇의 눈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거나. 그래서 1세대보다 2세대가 좀 더 눈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국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오래된 어플리케이션이고 한 6년 정도 지금 라인에 생산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도 2D의 변이 센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셨었어요. 이것도 샌딩 라인인데 두산지게차에 그때 당시엔 두산지게차고 지금은 아마 현대 쪽으로 바뀐 것 같은데 2D의 2.5D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 카운터 웨이터가 위치를 컨베이어 위에 정확하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가 틀어지면 저 샌더가 아무리 좋아도 RX, RY에 대한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샌딩이 어떤 부분은 과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약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여기 그 인테그레이션 하시는 부장님이 6개월 동안 현장에 계속 있다고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피깃을 소개시켜 드렸고 그래서 급하게 데모기를 가지고 주말에 설치를 하고 양산을 돌려서 그걸 그대로 계속 사용하시다가 구매해서 교체해서 이틀 만에 공사 끝내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 저희 그 유럽에서 했던 안건인데 양팔 로봇을 이용해서 빈피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앰플 박스, 병 박스에서 병을 하나씩 꺼내서 앰플 통에다가 이제 적재를 해주는 거고요. 저 적재하는 거는 로봇 프로그래밍으로 했고 저기 빈피킹 하는 것만 피깃으로 했습니다. 근데 투명한 제품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는 투명한 병으로 갖고 와서 저희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서 저 플라스틱 쪽이랑 그 검은 띠를 둘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 빈피킹을 성공해서 실제로 생산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